대중만 존재한다. 희망은 없다. 그냥 법인은 사망이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른자산관리의 정윤호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여기까지 왔네요. 학고 강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네.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 칸데오라고 합니다. 본 인터뷰를 하겠지만 어제 이슈가 워낙 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예상은 했잖아요. 지금 너무 불장이라서 너무 가열되다 보니까 경기도, 수도권, 인천 지역들 대부분 들어갈 것이다. 예상대로 다 김포, 파주 빼고는 다 들어갔죠. 그저께 발표하기 전에 전날 투자자분들하고 또 통화를 했는데 그 빠진 파주, 김포에 사람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요즘에는 이 정보가 매우 빠릅니다. 매우 빠르다는 걸 제가 느꼈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그냥 법인은 사망이다. 하지마가 아니라 그냥 사망 선고를 거의 받았다고 봅니다. 이유는 다 아시겠죠? 일단은 저는 추가과세 30%로 한원이라든지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기보다 일단 남는 데서 주는 거니까 그렇다 쳐요. 하지만 보유세 있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는데 공시가 기준으로 한 10억 정도만 갖고 있어도 그래봤자 아파트 한 3-4채밖에 안 돼요. 그럼 보유세가 무려 약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법인은 일단 순수하게 부동산 투자만을 위한 법인은 앞으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칸데오님처럼 MPL이라든지 채권 관련 같이 하는 법인들은 얼마든지 돌파구가 있겠지만, 최근 법인 붐이 사실 많이 일었잖아요. 1인 법인이라든지 소부사무실 이렇게 했던 분들은 지금 사실 다 엑시트 준비 다 하셔야 돼요.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칸데오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유튜브 영상에 제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법인 설립 매뉴얼 영상이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제 영상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권장하진 않는다. 매뉴얼은 만들어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권장하진 않으니 꼭 따져봐라. 이게 막상 까보면 실제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내 주머니에 꽂혔을 때를 기준으로. 근데 지금의 정부의 입장을 봤을 때 연장선상으로 이어질 텐데 굳이 계속 돌파구를 찾겠다라는 것보다는 아예 판을 새로 짠 쪽으로, 저도 비슷한 의견이에요. 애초에 시작부터 누구나 가는 시장에는 대중만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대중들이 몰려간 곳엔 대중만 존재한다. 희망은 없다. 큰 틀에서 토끼몰이 되는 게 내가 토끼가 안 되는 게 좀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저도 크게 전문은 다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워낙에 마이너한 시장에 있다 보니까 대세의 흐름에 따라가는 선택을 별로 하는 편이 아니라서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경매는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건 자체도 지금 사실 주거용도 제가 4월에 비해서 6월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실제로 서울, 경기도만 해도. 또 코로나 영향 때문에 특히 수익형 부동산들 있죠. 그런 애들도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 자꾸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라.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매는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개꿀. 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또 경매로 좀 더 사람들이 좀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제가 사실 내일도 입찰을 큰 거를 하나 해요. 오랜만에 가슴 뛰는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제가 월요일에도 낙찰 하나 또 받아왔거든요. 근데 그건 낙찰 받아도 가슴은 안 뛰어. 근데 내일 하는 거는, 왜냐하면 가슴이 수익형 부동산이거든요. 기본 한 2천 정도는 또 월세가 발생하는 그런. 기본 2천? 네네네. 그래서 가슴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도 공격적으로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다 받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자금 조달 계획서라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경매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기면 채권자들이 아무래도 채권 회수하는데 좀 영향이 많이 미쳐지겠죠? 꿀팁을 하나 드렸나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수강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호재. 그렇죠. 저도 이제 강의 사업도 하는 분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호재고 이번 규제도 호재. 저 늘 호재인 것 같아요. 좀 재수없을 수 있는데. 저는 애초에 경매 시장에 몸을 담고 있다기보다 그 앞단에서 움직이는 시장에 있다 보니까 좀 제 약점이 대중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시장인데 진입장벽 자체가 높고, 그래서 아무나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게
강의 사업을 저도 똑같이 하는데 아무나 하실 수가 없으니 강의가 많이 안 팔리잖아요. 상대적으로 대중성이 떨어지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진입장벽이라서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을 드려도 대중들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 네. 있어요. 이게 MPL은 거의 경매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촬영할 때 한번 MPL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 들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해요. 네. 하지만 이거는 저는 항상 조금 어느 정도 경매하신 분들은 MPL을 꼭 배워두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몰라요.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냥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 뭐 영상이나 글만 좀 봤기 때문에 사실 뭐 맨날 법원 가시잖아요. 맨날 네, 손장 쓰고 맨날 네. 하시잖아요. 근데 뭔지 몰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좀 마이너라고 자꾸 낮추시는데 저도 이제 뭐 이 동종업계에 있다 보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상당히 이 시장에서 좀 독보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게 제가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학고입니다. 대단하신 거죠. 왜냐면 일단은 법적 지식이 일반 경매 하시는 분들이랑 완전히 레벨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밥 먹고 하는 게 소장 쓰는 거고 그냥 가서 여러분들이 입찰하시면 이분들은 배당이라 가서 돈 받아오는 일을 주로 하는 거예요. 없죠. 사실적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어렵죠. 일단은 지식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나. 아니면은 완전 그 MPL 강사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휘둘리잖아요. 강사가 쥐고 흔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원한다. 나는 그냥 돈만 내고 투자 펀드 상품 구매하듯이 그걸 하고 싶다라는 수강생이시면은 오케이. 정말 근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내가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고 싶다. 수익 구조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안 되죠. 이러면 이제 강의가 안 팔리죠.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네, 강의가 안 팔리죠. 네. 근데 이게 요 시장에 솔직히 말해서 사기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식이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수강생들과 강사의 현격한 그 수직 관계가 생기기 쉽거든요. 특히나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안 하는 편입니다. 촬영 전에도 칸대원님하고 저희도 물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건이 거기에 대해서 또 이게 몇 번 레이더 돌리면 저희 다 알잖아요. 네, 시작이 대표이사가 뭐 하는 사람이고 통장을 뭐를 잡았고 이게 사건 사고가 의외로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저도 되도록이면은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다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앞으로 그 주거용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 투자를 그동안 사실은 제가 많이 못한 편이에요. 수익형 주로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상대적으로 소외감 엄청 느꼈거든요. 왜냐면 같이 10년 전에 똑같이 투자를 했는데 자산 규모가 물론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물론 월세가 나오니까 그 현금 흐름은 되니까 뭐 물론 쓰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그래도 이게 자산 규모에서 웬만한 그 직장인인데 막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불과 한 3, 4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최근 한 1년 동안 상당히 낙심을 했습니다. 뻘짓했구나. 쉽게 말씀드리니까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아예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처럼 했으면 이거 완전히 좀 자산 규모가 달라졌겠죠. 그래도 지금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또 계속 기회를 더 찾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수익형 부동산 자체가 칸드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반인이 또 쉽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아파트는 일단 엑시트가 어떻게든 되잖아요. 근데 상가 같은 거는 아무리 싸게 받아도 이게 월세가 안 들어와 버리면 그냥 망이에요, 망. 제가 말씀드렸죠. 저 아직도 공실상가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진짜 창피한 얘기지만 안 나가. 이제는 심지어 중개사무소에서 전화도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불과 한 몇 년 전에는 막 잠도 불면증도 오고 그랬겠죠. 저의 그 투자 방식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그만큼 싸게 사자. 일단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인풋을 줄여 놓으면 뭐 그거를 예를 들어 10개를 투자하면은 한 2억에 뭐 터져도 뭐 나머지 8개에서 다 커버가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해온 편이라 뭐 지금까지 하고 있고 단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짜잘한 것보다는 좀 큰 거 하나로 뭐 상가주택이라든지 땅을 깔고 있는 거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에 땅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모텔이라든지 모텔 하니까 또 울컥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틀 전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지금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와 정말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뭐 나중에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네. 그렇죠. 예, 쉽게 경험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근데 채권을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저도 채권을 하지만 되도록 그 등기 위주잖아요. 좀 안 돼 보일 수도 있어요. 굳이 그거를 실물을 사서 그 피를 보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피를 보고 그렇게 하나. 근데 채권은 상당히 깔끔해요. 뭐 이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NPL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경매 단계 밟아 나가면서 어느 정도 한 사이클 정도 돌려보면 저는 NPL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대표님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시장까지 오게 돼 있어요. 단계 단계로 계속 여기서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수익 구조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까지 진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NPL 강의하시는 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수요가 작습니다. 의심하고 이런 게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그래도 꽤 오래 인지도 있게 해오시는 뭐 칸대호님이 있으니까 조금 또 약간 까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오픈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지만 뭐 이런, 이런 스타일. 예, 그런 네. 스타일이니까 초보는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초보는 안 가시고.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경매부터 네, 좀 경매부터. 해보고 네. 그다음에 좀 뭔가 갈증이 나면 이제 그렇죠. 레벨업 할 때 이제 내일 모레 저 토요일 날 NPL 특강을 또 해요. 외부 강사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 동종업 대표님인데 한번 저도 궁금한 거예요. 네, 이제 한 50명 모여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 약간 그런 사실은 좀 돈 내고 왔는데 그냥 멀뚱멀뚱 2시간 있다가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래버리면 예, 주최한 저도 참 그렇잖아요. 신신당부를 해서 말씀을 쉽게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 강의안을 그 이제 실장님께서 수령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그죠. 예.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맞아요. 편이에요. 누구나 할 수 없으니까. 네. 어려워졌으니까 시장 자체가 어려워졌으니 항상 얘기하는데 좀 공부를 한번 할 때 심도 있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 꼭 한 번쯤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유명하기만 하고 안 좋으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유명하지 않고 좋으신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저도 거품이 많은데 제가 유명할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유명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마케팅을 잘 못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께 수업을 들으시면서 내 머리야 터져라 고통스럽게 한번 공부하시는 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글쎄요. 책을 많이 냈다고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면은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구나라는 게 몇 가지 질문들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럴 때는 그 선생님께서 얘기했었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가 둘 다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성공 사례만 얘기해서 꿈과 희망을 쫓게 하는 건 아닌지, 실패 사례를 반드시 얘기해 주는지, 그리고 그 사례들을 직접 다 찾아갔어요. 등기부 까서. 직접? 네, 그러니까 사건 번호도 다 안 알려주시거든요. 다 가려놔요, 구멍을. 그럼 어떻게든 힌트를 찾아서 그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사건 번호를 다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나오잖아요. 그럼 그 등기부를 직접 찾아가서 그 선생님께서 얘기했었던 실제 월세 세팅 수익률이 맞는지 다 따져보고 이거 얘기했던 거랑 다르네? 얘기했던 때는 공실이 아니었는데 공실이 있네? 매각했다고 그랬는데 매각이 안 됐네? 실제 매각 금액은 얼마나 그랬는데 실제 매각 금액이 차이가 나네? 이런 걸 다 이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내가 이 수익 구조의 리스크와 그걸 해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생기는지 떠오르는 능력이 기점이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의 맛보기 강의나 특강을 들어도 이 선생님은 진짜다 그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칸대호님이 아예 그냥 강사님들이 딱 그 강의를 듣고 평점을 매기는 거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거 아닌데. 아니 그렇게 하는 그러면은 이거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 그 걸러준다는 차원에서. 아니에요. 그 무슨 욕을 먹으려고 안 그래도 아니요. 학고 강사인데. 아니요. 그거 계속 사업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서. 네. 그래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제 나랑 맞는 선생님인지 아닌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정말 실패율 0%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면. 사례 듣고 와 하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네, 많은 사람이 맞아요. 많으니까. 많이거든요. 사건 번호 자체를 오픈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해요. 예, 그래서 강의 직접 오프라인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오픈이라 돼야죠. 그래 등기부 떼보고 알 수 있죠. 예, 거의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네요. 그쵸? 예, 프랭이님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년 만에 정말 스타가 되셨습니다. 저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주셨고. 조만간에 저기 좀 제가 좀 최근에 막 수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오시면 네. 제가 재밌는 얘기 다시 또 이렇게 영상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나왔는데 이제 1년 만에 스타가 되셨다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1년 뒤에는 스타가 되어 있을 수 있겠죠. 호랭이 TV에 나왔으니 열심히 하도록 하고요. 이제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시게 되시면은 사전에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겠지만 그 부분을 충실히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